으로 국내외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7월의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기관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하루 제외하고 이 모든 거래일의 순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그 금액만 무려 3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각각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장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면 사실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다. 너무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시장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7월달 한 달 사실은 그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 매수의 규모 및 그들이 매수했던 대상이 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25일까지 그들이 매수한 규모는 3조 1668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건데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3조 3천억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기관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 3조 가깝게 2조 8,873억 원을 순매도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외국인 순매수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매수 상위 12종목을 매수가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스크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6,316억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2,400억, 고려아연이 들어갔어요. 2,284억 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1,767억 원, 또 LG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89억 원, 또 NC소프트가 1,184억 원, KTNG가 892억 원, 현대모비스가 757억 원, 또 포스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670억 원, 또 한화티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669억 원, 한 10개 종목이 현재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기관들도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도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 3조 원 가깝게 매도한 가운데서도 순매수한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의미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삼성물산을 1,0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셀트리온도 매수를 했습니다. 724억 원. 또 한국항공우주를 648억 원. 삼성 SDS를 563억 원. 삼성전기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511억 원. 또 현재 LG이노텍, 효성, 또 한미사이언스, 두산중공업, 롯데케미칼을 비슷한 정도로 이제 쭉 매수를 해서 총 10개가 된다는 건데요.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잡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게 되면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작년과 좀 다르고요. 또 금년 2월 달부터 순매수하기 시작했죠. 2월 달, 4월 달, 1분기 때 그들의 매수했던 행태와는 좀 다른 것이 포지티브, 즉 현재 포지티브라기보다는 패시브입니다. 즉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패시브성,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인덱스 펀드죠. ETF 같은 겁니다. 패시브성 펀드 성향이 많이 축소되고요. 오히려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운용되는 그러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즉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액티브성 펀드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패시브성이라고 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시총 비중별로 골고루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경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IT에 너무 편중되어 있죠. 종목으로 봤을 때 4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60%가 IT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총 상위 종목을 매수할 때 을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나 네이버나 한전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 쪽과 또 실적이 나쁘지 않은 화학주들은 지난 1분기 때는 대거 매수를 했던 그들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순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7월 달에 수급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은 패시브 펀드 쪽이 아니라 액티브성, 즉 어떤 타겟을 목표로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경향도 보였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고려아연을 매수했어요. 시총으로 따진다면 고려아연은 30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26위권입니다. 상당히 후순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을 순매수 3위로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이죠. 한채 무려 2,200억 원 넘게 이제 순매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 때 재료과 관련된 마진이 좋아진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금값이 올라갈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선취 매수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 것이 좀 배경으로 좀 깔린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반 투자자들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은 하나테크인인데요. 시총 순위가 무려 저 말순위에 있습니다. 70위권에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종목의 방산이나 항공 쪽에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배경 삼아서 현재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매수 대상 10순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일부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종목들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실적이 발표됐죠.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4,528억 원입니다. 불과 1년 전 대비로 봤을 때 영업이익 규모가 3분의 1토막 될 정도로까지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2분기 연속이고요. 향후 전망 좀 밝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는 측면이 있고요. 업황 전체, 특히 반도체 디램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된 것과 관련된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매수를 했어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포스코도 매수했다는 건데, 현재 연결 기준 실적은 나쁘지만 단독 기준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구조 조정, 즉 공급직 개혁과 관련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몇몇 현재 종목들의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매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의 수급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기관들은 10개 종목을 매수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규모의 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10개 종목의 현재 매수 규모의 합은 5,423억 원입니다. 거의 3조 가까이 매수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5,400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매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한 종목과 10개 종목, 순위 10순위 내에 들어간 종목과 단 한 종목도 겹치지 않죠. 따로따로 이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기관들의 매수 대상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떠한 특정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교적 골고루 각 부분을 이것저것의 이유로 해서 이제 매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골라낸다면 삼성물산과 삼성 SDS는 낙폭과도에다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매수한 것, 단기 성향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나 또는 아이폰 시리즈와 관련돼서 단기로 매수한 측면, 물론 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외국인과 다른 관점으로 조금 매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론을 현재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램심화와 관련된 미국의 본격 판매라고 하는 모멘텀이 좀 있죠. 또 허즈모와 관련된 유럽 식약청의 허가와 관련된 또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한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요. LG화학의 대표적인 게 있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중국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외국의 기관이 순매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사실은 어제부터 반등이 나왔죠.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